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아침입니다. 공수처 개정법안이 통과가 하면서 이제 곧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걱정들도 많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도 하고 다니고요. 또 이런 식이라면 공수처장에 조국이나 추미애가 임용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있고, 원전 수사를 비롯해서 저 많은 권력형 비리들을 다 공수처에서 가져다가 다 뭉개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야당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과천에 있는 법무부의 그 공수처가 만들어집니다. 공수처의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도니까 규모는 60명 선 정도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합쳐서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특검 규모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대상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상급 이상의 주로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이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는 지금 가족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직자만 하면은 7,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검사가 2,200명, 판사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 넘게 검사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이 수사, 이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그 다음 국회의원, 이건 물론 제외하고요. 수사 규모가 크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향하는 권력형 비리를 막는 데 급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수사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급한 게 자기 정권들을 향하는 이 권력형 비리, 검사들을 단속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선거도 있고 분위기가 완전 선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원전이나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막을 것이다. 이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그 가운데서 모두 수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책을 통해서나 여러 자리에서 문재인이 계속 강조를 한 부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이 검사들의 과잉 수사, 이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공수처가 생겼는데, 그동안 논의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다 주게 되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번에 개정 법안 소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금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야당의 비토권이 모두 없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로 쏟아지는, 향하고 있는 이 현재 검찰의 칼끝을 공수처를 통해서 막아보자. 그 다음 집권 후에 쏟아지게 될 문재인에 대한 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수처를 통해서 막아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공수처에 임용할 그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자격 요건도 굉장히 완화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지금 변호사들이나 다 임용을 할 수가 있고, 또 7년, 9년 이렇게 임기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이외에는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는 것도 맞고요. 근데 결국은 여론이나 또 많은 국회,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탄핵도 가능한 거니까 형태의 견제는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언론과 여론의 견제가 작동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공수처가 무소불위에 그걸 권력을 휘두를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론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고민이죠. 이걸 중징계는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의 고민은 이걸 해임으로 갔을 경우에 계산, 차후에 이제 행정소송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계산,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이런 계산이고요. 지금 공수처를 비롯한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강행을 하는 부분을 지금 입법 독재라고 하죠.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부분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는 건데, 제가 보기엔 공수처와 윤석열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저 지지율이 계속 추락세로 가느냐, 아니면 반등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느냐,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많은 여야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국정 운영 방향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 다들 하시면서 또 윤석열이 어떻게 돼가는가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